안녕하세요. 부르기TV 부르기입니다. 도깨비가 나타나 이야기합니다. 너의 고금리 부채를 해결해 주겠다. 이런 일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화나 문자로 그런 말들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 내 돈이 마법같이 사라집니다. 일정 점수에 도달해야 시험에 통과하듯 일정 수준으로 올라와야 대환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사례를 통해 고금리 부채를 어떻게 대환했고 어떻게 해야 대환이 가능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담 요청이 들어오면 상황을 파악하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은행까지 갈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응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은행까지 갈 수 있는 경우 사용 중인 이금융권 부채를 묶으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대출 건수가 줄어야 신용 등급이 오르고 등급이 올라야 저금리 대환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신용 등급이 올라도 저금리 대환이 어려운 경우 금리가 높은 건들이나 필요한 자금만 받으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부채를 묶어 신용도를 올려도 쓸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필요해 대출을 받을 때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은행에서 받을 수 없지만 은행까지 갈 수 있는 경우 캐피탈에서, 부채가 많아 은행까지 갈 수 없는 경우 저축은행이든 캐피탈이든 금리가 저렴한 쪽의 상품을 이용하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 은행까지 갈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은행에서 대환이 가능한 분들은 직장에 따른 대출 가능 금액보다 부채가 적은 분들입니다. 다른 조건은 다 충족해도 직장에 따른 대출 한도보다 부채가 많으면 대환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연봉이 같아도 재직하는 회사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다릅니다.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 등에 다니는 분들은 연봉 대비 약 160%, 일반 법인, 중소기업, 개인사업체에 근무하는 분들은 연봉 대비 100% 안에 들어와야 은행 대환이 가능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이 그랬습니다. 일반 법인,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직장에 근무하지만 연봉 대비 부채가 적었습니다. 연봉 8,800만 원에 총 부채가 4,900만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대환이 가능하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주거래은행에서는 대출이 안 된다 하고 다른 데를 알아봐도 금리가 높았다 합니다. 돈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도 다시 현금 서비스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검토했고 관리하면 은행까지 갈 수 있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대출을 크게 받아 그 돈으로 매달 돌려막는 서비스 4건, 저축은행 2건, 대부업 2건을 갚아 대출 건수를 줄이고 시간을 보내면 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필요한 만큼 금리가 높은 대출을 대환할 만큼이 아니고 가능한 크게 받아 부채 건수를 줄여야 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야 신용등급이 오르고 월 상환 금액이 줄어듭니다. 신용평가사 K12 개인 신용평가책의 공시 자료 중 일부 내용입니다. 대출 건수가 많으면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반대로 대출 건수를 줄이면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캐피탈보다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관리를 해도 은행 대출이 어려운 경우 금리가 저렴한 곳을 활용하고 은행까지 갈 수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캐피탈에서, 안 되면 그때 저축은행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캐피탈 세 군데를 체크했고 한 군데서 한도가 나왔습니다. 한도는 4,500만 원, 금리 21.8% 나왔습니다. 이걸 받아 대환을 해야 하냐고 물어봅니다. 대환해야 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21.8%보다 금리가 낮은 대출권도 이금융권 대출이면
다 갚아야 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야 신용등급이 오르고 신용등급이 올라야 저금리 대환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출을 받아 현금 서비스 4건, 저축은행 2건, 대부 1건을 정리했습니다. 4,500만 원, 금리 21.8%, 60개월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고 매달 원금 이자 합쳐 123만 7,739원씩 갚으면 됩니다. 월 상환 금액이 생각보다 적고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부채를 묶으면 월 상환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부채를 다 묶지는 못했습니다. 돈이 부족해 대부한 건이 남았고 3개월 이내로 정리한다고 합니다.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줄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환 직후 K12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올랐다 합니다. 3개월 후 대부 한 건도 정리했고 4등급이었던 K12등급이 3등급으로 올랐다 합니다. 은행으로 대환을 알아봐도 되지 않냐고 물어봅니다. 알아봐서 손해볼 것 없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주거래은행을 먼저 알아보라고 했고 주거래은행 상담 후 연락이 왔습니다. 과거 대출 이력 때문에 당장은 어렵고 변동사항이 없으면 3개월 후 대출을 해주겠다고 했답니다. 3개월이 지나서 다시 은행을 방문했고 대환이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고맙다고 해주셨고 저도 보람되었습니다. 첫 상담 후 대환까지 7개월이 걸렸습니다. 길게는 1년도 걸립니다. 부채를 묶어 등급이 올라도 바로 대환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채를 갚아도 대출 이력은 남습니다. 매달 돌려막던 현금 서비스, 저축은행, 대부 등을 사용했던 이력 그 자체가 주는 부정적 영향이 있습니다. 그 영향은 시간이 흘러야 해소됩니다. 도깨비가 나타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일은 동화 속 이야기입니다. 마법과 같은 정부 지원 상품도 없습니다. 물이 끓으려면 일정 온도에 도달해야 하듯 대환대출도 과정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환대출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되거나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은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용상담사 부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